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출산율 박살난 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학교 내 반에 20명 정도 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내 반에 20명이면 한 학년에 80명, 6학년까지 있으니까 480명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적은 게 아닙니다. 480명이면. 저 정도도 안 된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엔 도시권의 학교도 이제 통폐합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학교를 하나 합쳐가지고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죠. 예. 뭐 시골 같은 게 이미 분교가 된 곳도 많이 있고, 뭐 학교에서 주는 거는 뭐 예산일이 아니죠, 여러분.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학교가 이제 없어지거나 할 거예요. 예. 이거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일반 학교는 줄고 있는데 특수 학교는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 보통의 어떤 정상적인 어떤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줄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지능이나 어떤 발달까지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학교는 새롭게 지어지고 있어요. 특수학교라고 하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하면 가뜩이나 이제 태어난 출생아 수도 적은데 그 출생아 중에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자녀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기형아 출산. 우리나라가 기형아 출산이 아마 이것도 전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일 겁니다. 굉장히 높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출산 관련해서는 다 안 좋아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어. 옆나라 일본하고 상대가 안 돼 이게. 우리나라 출산율도 낮고 태어나는 이제 아기 숫자도 적은데, 근데 문제는 그 적은 이제 아기 숫자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예, 자녀들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자식이 이제 발달장애, 자폐, 예, 아니 뭐 다운 증후군 이런 자녀를 키우는 집이 생각보다 있어요. 옛날보다 자주 보입니다. 이게. 솔직히 우리나라 땅에서 정상적인 자녀를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내가 자녀를 한 명 낳았는데 한 명의 자녀가 만약 자폐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결혼생활 너무 힘듭니다. 이게 남자들 다 힘들어요.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웬만하면 정상적인 자녀가 태어나긴 하는데 이게 확률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게 관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나칠 수 없는 가 뭐냐하면 이제는 쉽게 보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혹시 뭐 번화 같은 데 보면, 저도 지나가다 보는 게 뭐냐면, 왜 보면 그거 있어요. 약간 좀 그 지나가다 보면 학생들 모여 있어. 버스 타려고 모이는데 그 애들 보면 약간 좀 행동이나 말하는 게 좀 이상해요. 엄마가 옆에 있어요. 그 노란색 버스를 태우고 이제 등하교 시키는 거야. 그 뭐겠어요? 그 특수학교죠, 이게. 그럼 특수학교로 이제 통학하는 자녀들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여.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좀 길거리 가보면 일반 학생들은 보통 초등학생이면 알아서 학교 가잖아요. 근데 딱 봐도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나이가 돼보는 애들이야. 근데 엄마 손잡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엄마가 탈 때까지 옆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그 노란색 버스 타고. 아마 그 친구들은 특수학교 다니는 친구들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한 초등학교 저학년 돼도 보통 애들이 알아서 학교 갑니다. 그 크게 문제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없으면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제 자폐를 키우게 되면 진짜 손이 많이 가. 왜냐하면 이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뭐 똥오줌도 못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으면 사고 치고 이러니까 뭐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제 혼자 놔두고 뭐 신분도 못 시키고. 그리고 제 방송 예전에 특수학교 자녀 키우는 그 이제 아버집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연 보냈었거든요. 그분이 서울 사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힘에 붙인다는 거죠. 한 명 있는데도 와이프도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어하고 이 돈이 더 많이 든대요, 여러분. 애들보다 살격비가 훨씬 더 많이 든대. 그리고 뭐 혼자서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계속 돌봐야 되고 말도 안 듣고 하다 보니까 미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성인 되고 나서 자리 못 하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성인 되고 나면 알아서 이제 지 할 일 하고 뭐 일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안 돼요, 이게. 그 계속 부모가 안고 가야 돼요. 부모도 지치는데. 그러면 사실 양쪽한테 너무 안 좋아, 이게. 양쪽한테. 그러니까 남자분도 안 좋고 여자도 안 좋고. 보통 이제 자폐가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보통 엄마가 이제 돌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직장 그만두고 남자 외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자폐자를 키우게 되면 들어간 돈도 만만치 않아. 그 남자가 꽤 많은 돈을 벌지 않는 이상은 보통 재테크도 못 해요. 그러면 그냥 먹고 사는 거 끝나는 거야, 이게. 노후 대비 같은 거 못 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 부부 사이 나빠져. 그래서 이런 거 정말 끔찍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 이게. 예전에 비해서. 관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남자분들 어떤 생각 듭니까? 만약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애를 낳았는데, 늦게 낳았는데, 뭐 애가 지능이 떨어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병원 갔더니 자폐래. 어떤 생각 듭니까? 내 자식과 어떻게 책임지고 기르긴 기어야 되는데, 까마득하죠, 이게. 나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자폐면 이제 앞으로 엄마가 책임지고 돌봐야 되고, 엄마가 책임지고 돌보는 것도 엄청 힘들 텐데, 돈도 많이 들어가. 사실 여자분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자폐의 가장 큰 원인은요, 노산입니다. 노산이에요. 이거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 얘기한 겁니다. 노산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기 때문에 제가 깊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여자분들 나이 먹고 결혼한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런 겁니다. 나이 먹고 결혼하면 이 기형아 출산의 확률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여자분들 생각과 상관없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남들이 이제 이거 다 알기 때문에 점점 이제 남자들이 나이 찬 여자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돈이 많아도 안 하려고 해. 이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남자는 이 자녀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초병인데 아시겠지만 자녀 때문에 다 힘든 거 참고서 일하는 겁니다. 와이프가 좋아서 아니에요. 와이프도 그냥 연할 때야 좋은 거지. 애 키우고 하면 다 똑같아.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 힘든 노동 환경 버티고 하는 이유는 내 자식이 그래도 밥 안 굶게 하려고 내 자식 학원 몇 개 더 보내려고 장난감 더 사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나는 뭐 좀 못 먹고, 뭐, 집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갖다 입어도 되지만 내 자신 그래도 어디 가서 꿀리면 안 되니까 좀 좋은 거 입었으면 좋겠고, 어? 건강히 자랐으면 좋겠고, 나처럼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남자들이 더 뼈 빠지게 일하는 거잖아. 그래서 보면 왜 결혼하신 분들 보면 와이프 사진은 없지만 왜 애들 사진은 항상 그 스마트폰 그 바탕화면에 저장돼 있잖아요. 이게. 와이프 사진은 없어요, 이게, 이상하게. 결혼하신 분들 보면 이제 결혼하신 분들 보면 이제 그 보면 이제 차장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 같은 데 보면 그 사진 있잖아요. 근데 와이프 사진은 없어요. 애들 사진이 있습니다. 뭐 애들 졸업식 때 찍은 사진, 뭐 생일 축하한 사진이 있는데 와이프 사진은 없어요. 이런 경우 엄청 많거든. 그만큼 남자도 그런 거예요. 자식이 중요한 거야. 자식 때문에 이 결혼생활 마음에 안 들어 참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자식이 건강하지 못하고 뭐 자녀가 없다면 굳이 내가 힘든 결혼생활을 영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남자들이 국제결혼 가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거야. 국제결혼 하면 노산과 기형아 출산 비율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런 기형아 출산 문제도
국내 결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거야.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기형아 출산 나와서 뭐 문제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 아직까지. 예. 그 왜 그러냐 하면 국제 결혼한 여자분들은 출산 나이가 엄청 어리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 나라에 사신 분들은 총 나이가 엄청 어립니다. 자, 우리 글로스 메이커님 보통 우리나라 한국 남자하고 가장 국제 결혼 많이 하는 분들이 베트남 여자분이에요. 그분들 총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참고로 한국 여성의 총 나이는 32.9세입니다. 전 세계 1등입니다. 부동 1등이에요. 가장 늙어요. 베트남 총 나이는 22살입니다. 19살 결혼한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베트남 국제결혼 알아보면 보통 결혼하신 분이 와이프가 23, 많아야 25이야. 동유럽권, 예를 들어서 뭐 카자흐스탄이나 이제 러시아, 거기에 총 나이 24살이에요. 뭔가 이상한 생각 안 됩니까? 일본도 총 나이가, 여자 총 나이가 27이에요. 우리나라가 좀, 뭔가 좀 많이 이상해요. 일본 여자 국제결혼 하신 분도 와이프 나이가 27, 8이야. 이것도 많다 그래요. 자기네 나라에서. 여자 입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여자가 나이 40 넘어가면 아이또 애기다, 청추이다 이런 말을 갖다 붙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자분 아셔야 되는 게 나이 많은 수요가 없어 이제. 수요가 없다니까 이 결혼 시장에서. 앞으로 더 없어져 이게. 이 남자들이 이거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노산 리스크, 뭐 기형아 출산 이런 결혼 현실을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결혼 안 하고도 알아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남자들이 굳이 그 순정만 가지고 늦게 결혼하는 케이스는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자분이 나이가 차니까 뭐 딩크 결혼을 원하는 분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딩크 결혼하는 남자 중에 제대로 된 남자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된 남자일수록 자녀를 낳고 싶어하고 건강한 자녀를 원합니다. 이거는 나이 든 분이면 다 알겠죠. 반박 못하겠죠 이거는. 그래서 책임감 강하고 능력이 좋은 남자일수록 굳이 나이가 차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만큼 남자한테 자녀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자녀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앞으로 국내 출산율은 절대 밟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도 국내 결혼 출산율이 높은 게 아니라 국제 결혼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승하는 겁니다. 지금 국내 출산율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건 못 살립니다. 이거는. 그나마 국제 결혼 하신 분들이 애들 많이 나오니까 올라가는 거야. 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진짜 혼자 살고 혼자 소형견 한 마리 키우는데도 은근 집안이 힘들고 개 키우기 귀찮을 때 많습니다. 직장 야근하고 그러다 보면요. 근데 애까지 고물가 시대 거기도 잘못된 금쪽이 나오면 끔찍하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옛날하고 다른 게 뭐냐면 결혼이 엄청나게 신중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결혼 한 방에 잘못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과거의 남자들은 왜 결혼을 했냐 하면 결혼하면 좀 행복하다는 그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그리고 결혼 후에 발생한 리스크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결혼했던 거죠. 근데 지금 다 알잖아. 이 결혼 현실도 알게 되고 결혼 후에 벌어질 리스크도 알게 되고 이혼하면 남자한테 어떤 이제 주어지는 어떤 리스크도 알게 되고 다 알다 보니까 거기다 그 리스크의 비율이 엄청 높아지다 보니까 남자들이 선뜻 결혼을 망설이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특히나 국내혼은 예전보다 이 리스크가 많이 커졌습니다. 옛날처럼 순수하게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거는 사실상 없어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 굳이 뭐 집안 차이 많이 나고 나이가 많은데 굳이 결혼하겠습니까? 남자도 나이가 많으면 겁이 많아져요. 남자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40만 넘어가면 사실 겁이 많아집니다. 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겁이 많다기보다는 신중하게 돼. 왜냐하면 나이가 많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사회에서 이 뻗팅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나고 나서 뭐 할까 걱정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40초만 되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이면 다행이겠죠. 사실 공무원도 위험한 게 뭐 공무원도 40 넘어서 결혼한다 해도 뭐 자식 다 크게 되면 또 은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이 누구를 이제 나이 먹고 책임진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 이게. 근데 여자가 뭐 집안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문제 있다. 그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엔 앞으로 국내 시장은 절대 밟지 않습니다. 절대 밟지가 않아. 예, 죄송하지만. 지금 여자분들이 나이가 좀 먹고 들어오는데 번번이 지금 실패하잖아. 앞으로 더 많이 실패할 거야, 더 많이. 그 여자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직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돼요, 지금. 안 된다니까, 이게. 지금 결정사 가입해 돈만 버리고 있어, 지금. 남자는 점점 가입을 안 해. 그래서 지금 결정사도 남자형 구하기 엄청 힘들다고 하잖아, 이게. 여자들은 알아서 가입을 하는데. 왜 가입을 하겠습니까? 이제 안 만나주니까.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결정사에 가입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면, 이제 나를 여자를 안 본다는 거야, 사람들이. 뭐 헌팅도 안 되고, 모임도 안 되고, 선도 안 되고, 소개팅도 안 되고, 자만추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런 나이 먹으면 진짜 내가 아무도 못 만날 것 같으니까 결정사 가입하는 거야. 근데 거기 가입하겠냐고, 남자가. 안 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지금 여자분들 중에 나이를 한 93년생도 위험합니다. 93년도 끝났습니다. 94면 34살이죠. 94도 사실상 거의 끝났다 보면 돼. 저는 95도 지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95도. 95년생이 한국 나이 32살이에요. 많이 위험해요, 많이. 여기서 1년 이제 시간 흐지부지 지나가면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 나이 한 34살이면 이제 마음이 준비해야 돼요. 혼자 살가고. 결혼 내 인생이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 비워야 됩니다. 오히려 결혼하겠다 마음 먹으면 더 힘들 거야.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한 33 정도 됐으면 내가 결혼 못할 수 있겠구나는 그런 개연성을 깔아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받아들이면 힘들 수 있어. 아직 여자분들은 제가 현실 얘기하면 못 받아들여, 이게. 왜냐, 아직 여자분들은 머릿속에 꼽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 이상만 추구한 분들 많이 있어. 특히 결혼해서만큼은. 근데 제가 이 이상을 철저하게 깨 부셔버리지 않습니까? 논리와 팩트로 부숴버리다 보니까, 예, 당연히 제 얘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해도 본인이 나이 먹다 보면 압니다. 이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구나. 알게 돼 있어, 분명히. 물론 지금은 못 받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 결혼에 대한 환상과 이상을 추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깨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본인이 상상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뜻대로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국내 시장은 밟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